그래, 꼬막무침 오늘 하려고 하니까 얼른 해. 내가 가게에서 밥 먹고 후딱 집으로 가마. 갑자기 꼬막무침을 왜 하세요? 가게 밑반찬용 꼬막 아직 며칠 더 쓸 만큼 남았어요. 급하신 거면 내일 주방 아주머니 오시면 같이 할게요. 그리고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저도 여기서 저녁 좀 먹을게요. 네가 여기서 같이 저녁 먹으면 꼬막 손질을 언제 하려고? 얼른 먹고 가게에서 할게요. 제가 저 무거운 걸 어떻게 집까지 들고 가요? 오늘 그이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집에 없어서 제가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방은 아까 바닥까지 다 청소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 꼬막 손질을 하면 또 청소해야 되는데 넌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하러 일을 2번이나 해? 저거 얼마 안 하니까 집에 가서 해. 네 동서랑 둘째가 꼬막무침 좋아하잖아. 그래서 갈 때 그거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집에 가서 대충 밥 먹고 먼저 꼬막 손질부터 해둬라. 그럼 가게에 있는 꼬막무침 사드리면 되겠네요. 동선에 싸줘도 내일 장사할 만큼은 남을 거예요. 어머니 식사하고 계세요. 제가 반찬통에 한가득 담아서 가지고 나갈게요. 애들한테 줄 건데 싱싱한 꼬막으로 해야지. 가게 주방은 청소 싹 해놨으니 더럽히지 말고 집에 가서 손질하고 있어. 내가 애들 전복 먹이고 집에 가서 양념해서 싱싱한 꼬막으로 싸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동서한테 싱싱한 꼬막 싸주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직접 손질해서 주세요. 제가 왜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동서 먹으라고 꼬막을 손질해야 돼요? 저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뭐? 이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큰 소리야? 나는 애들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해야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참나, 저한테는 비싸대고 전복은 입에도 못 대게 하시면서 너무하시네요. 차별도 정도껏 하셔야죠. 아니면 제가 없을 때 몰래 저렇게 차려주시던지요. 저한테는 동수 교수 됐으니 같이 축하해주자고 하시더니 무슨 가게 직원 부리듯이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그것도 모자라서 같이 밥도 못 먹게 하시네요. 저 더 이상 이런 취급 당하면서 살 수 없어요. 못 참아요 이젠. 저 이혼할 거예요. 저는 열이 받아서 꼬막은 가게에 내팽개쳐 두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가니 아무도 없길래 막내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딸, 예전에 작은 엄마 SNS 그거 본 적 있잖아. 엄마가 그 사진 좀 인쇄하려고 하는데 할 줄을 몰라서. 너 언제 집에 들어오니? 나 지금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있는데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그거 인쇄는 왜 하려고? 오늘 네 할머니가 작은 엄마 교수 됐다고 축하 파티 열었잖아. 근데 거기서 나를 그렇게 개무시하고 네 작은 엄마만 엄청 챙기는 거야. 하도 열이 받아서 내가 못 참겠다. 작은 엄마가 그동안 한 짓을 알려야 내 속이 편하지. 아니면 네 엄마 병 걸리겠어. 아, 그래? 근데 그거 말해도 되겠어? 엄마도 할머니 성격 알잖아. 괜히 그거 말했다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큰일이 나든지 말든지 그건 더 이상 내 할 바 아니야. 오히려 큰일이 나야 더 좋지. 우리 엄마 뿌리 단단히 났네. 큰일 났다. 엄마 보니까 말로는 못 말리겠네. 알겠어. 솔직히 할머니가 엄마한테 좀 심하게 하긴 했지. 근데 엄마 혼자 인쇄 못할 텐데 그거 사진도 캡처해야 되고 내가 지금 출발해도 2시간은 걸리는데 지금 집에 갈까? 2시간? 그건 너무 늦어. 전화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없어? 알겠어. 내가 알려줄게. 우선 사진은 내가 캡처해서 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거 인쇄만 엄마가 직접 하면 되겠다. 이제 전화 끊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별로 안 어려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천천히 하면 돼. 알겠지? 네 엄마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못 가고 고졸이지만 네가 하나씩 알려주는데
사진 인쇄도 하나 못하겠어? 최근에 친구들이 하와이에 갔다가 동서를 봤다고 했어요. 같이 간 친구 중에 하나가 최근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동서에게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알고 있는데 마침 제 친구들이 머무는 호텔 로비에서 동서를 만났대요. 제 친구가 친구들과 여행 왔는데 여기서 다 만난다고 반갑게 인사했더니 동서가 화들짝 놀라며 저도 같이 왔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해외 세미나 왔다고 여행 온 게 아니라고 횡설수설했다고 해요. 근데 옆쪽에 보니 제 동서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남자아이도 있고 가족들이랑 같이 온 분위기 같았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막내딸한테 시켜서 동서의 SNS를 찾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매년 매 계절마다 자기 친정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이번 명절에도 갔었고요. 저희한테는 병원 일이 바쁘고 논문 쓰느라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동서에게 망신 줄까 하다가 괜히 일이 커질 것만 같아 딸이랑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었어요. 왜냐면 동서는 그동안 시댁에서 받기만 했을 뿐 보답은 하나도 해준 게 없었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 생신상도 한 번 차려준 적이 없었고요. 하지만 자기가 바쁘거나 아쉬울 때는 늘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아이 봐달라, 밑반찬 좀 챙겨달라 부탁을 했고요. 그러고는 늘 자신이 바빠서 잘 못해드려 죄송하다고 용돈 봉투는커녕 말로만 찍했거든요. 그런 동서가 자기네 가족들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살뜰히 챙기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가 아시면 집안이 난리 날 게 뻔해서 그냥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말해야겠다 싶더군요. 그렇게 딸이 알려주는 대로 컴퓨터를 켜서 동서의 SNS 페이지를 인쇄했어요. 딸, 프린트에 이상한 불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인쇄가 안 되는데? 아, 그거 거기에 불 들어오면 잉크가 없다는 말인데? 잉크 없으면 인쇄가 안 되는 거야, 엄마. 그건 어떻게 못해? 지금 잉크 파는 가게 문도 다 닫았을 시간이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잉크가 없으니 이것 뽑은 거 4개만 해서 가져가야겠다. 고마워. 재밌게 놀다 와. 저는 딸과 전화를 끊고 사진을 잠바주머니에 넣고 가게로 달려갔어요. 가게에 들어가 보니 동선의 친구들과 시어머니는 하하호호 웃으며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보니까 꼬막도 넣고 가셨던데 그거 가지러 온 거예요? 이혼한다고 시애미한테 소리 지르고 뛰쳐나가더니 왜 돌아왔냐? 생각해보니까 이혼하면 너만 손해인 거 이제 깨달았어? 나한테 잘못했다 용서빌러 온 거야? 아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는 교수 며느리가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근래 제가 친구들이랑 하와이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못 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 빼놓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동서랑 동선의 식구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때 바빠서 못 온다 했잖아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 하와이에서 지 가족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친구가 하와이에서 동선의 가족을 봤다고 한 이야기를 했더니 놀란 눈을 하시고는 동서를 쳐다보셨어요. 네? 그건 이번 하와이에 세미나 일정이 잡혀있는데 가족들도 같이 간 거예요.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같이 갔다 온 거예요. 제가 곧 교수 임명될 것 같아서 미리 축하하려고요. 제가 친구분한테 세미나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이 좀 와전된 것 같네요. 다음번에 해외 세미나 있으면 어머니 꼭 모시고 가려고요. 그랬더니 동서는 세미나로 가는 거였는데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같이 갔다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뽑아왔던 사진 중 한 개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나랑 같이 가자꾸나. 그나저나 이건 또 뭐냐? 동선의 가족 사진이요. 알고 보니 매년 명절마다 지네 식구들 다 데리고 해외여행 다녔더라고요. 저한테는 바쁘다고 거짓말하고요. 이건 이번 명절에 유럽 여행 갔다 온 사진이에요. 도련님도 동서가 처가 식구들 데리고 유럽 갔던 거 아셨을 텐데 저희한테는 병원 일이 바쁘고 논문 쓰느라 바빠서 못 왔다고 하셨네요. 아니 형님, 왜 남의 SNS를 염탐하고 그러세요? 동서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저번에 한 번만 그런 거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인쇄한 사진을 한 장씩 내놨습니다. 가족들이랑 일본 온천 여행 작년에 왔었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이번 명절에 한 번 더 방문했다.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도 효도할게요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이런 글도 쓰여 있네요. 방금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하와이 갔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 같네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갔던 것 같은데 제가 SNS에 사진과 함께 쓰여있던 글귀까지 읽으니 시어머니뿐 아니라 동서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프린트 잉크가 없어서 4장밖에 못 뽑았어요. 보니까 계절별로 매년 잘 여행 다녔던데요. 증거가 부족해서 계속 아니라고 우기면 더 뽑아올까요?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떡 있으니 동서도 더 이상 아니라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님과 도련님 역시 당황해서 가만히 있더군요. 꽤나 오랜 시간 무거운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침묵을 깨셨죠. 그니까 너는 너희 식구만 데리고 여행 다니고 살았어? 나한테는 여행 소리 한 번을 안 했는데 심지어 저녁 한 끼 사준다고 나오라고 한 적도 없잖아. 이윽고 시어머니도 참지 못하시겠는지 처음으로 동서에게 소리를 크게 지르셨어요. 근데 동서는 갑자기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그간 속에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행을 제가 왜 어머님이랑 가요? 불편하잖아요. 여행은 힐링하고 스트레스 풀려고 가는 건데 어머님이랑 가면 스트레스만 더 쌓이죠. 그러니 저는 제 가족들이랑만 여행을 가는 거고요. 뭐? 나랑 가면 스트레스만 더 쌓인다고? 그럼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것도 너는 스트레스냐? 당연하죠. 시자 붙은 사람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 거 모르세요? 어머니도 결혼해서 시댁 있으셨으니 아시잖아요. 뭐야? 그럼 우리 아들도 처가 사람들하고 있는 거 불편하겠지? 너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여행 가자는 소리 하기만 해봐라. 어머님 아들이요. 여행 계획 다 짜서 저희 친정에 가져가건데요. 친정에서는 남편한테 요리해라 뭐해라 시키지 않으니까 편하겠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따위 소리라냐? 저는 잘해달란 소리 한 적 없는데요.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해주신 거 그냥 거절 안 하고 받은 거밖에 없어요. 그다지 도움도 안 됐지만요. 지 바쁠 때는 애 봐달라. 집에 먹을 거 떨어졌을 때는 밑반찬 가져다 달라. 네가 필요할 때마다 늘 불렀잖아. 그거야 어머니가 손주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밑반찬 떨어져서 가져다 주는 게 저 먹으라고 가져다 준 거예요. 제 남편이나 손주 먹이려고 주신 거지. 당신 그래도 엄마한테 말이 그게 뭐야. 그만해.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자기 아들 편하라고 잘해주는 거지. 나 좋으라고 잘해주는 거겠어? 본인도 시어머니가 있어 보셨으니 아시잖아요. 어디 며느리 좋으라고 잘해주는 건가요? 왜 자꾸 어머님은 이상한 소리만 하세요? 아니 이게 바쁘다고 해서 신경 써서 챙겨줬더니 그간 이딴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너 여기 내가 차려온 음식도 먹지 마. 네, 안 먹을게요. 사실
저 해산물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시댁 갈 때마다 반찬이 늘 해산물이라 억지로 먹은 거죠. 모르셨죠? 제가 해산물 안 좋아하는 거 그것도 보세요. 어차피 며느리한테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꼬막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눈이 뒤집힌 시어머니는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 가득하던 식탁을 엎어버렸어요. 그제야 옆에 있던 도련님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말하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얼른 어머니께 사과드려. 아무리 그래도 당신 남편 엄마야. 내가 늘 당신 편 들어줬지만 이번엔 아닌 것 같다. 얼른 어머니께 사과드려. 평소 늘 조용하던 도련님이 소리를 지르자 동서도 이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사과고 뭐고 썩 나가. 너도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내 집에는 얼씬거리지도 말어. 지 마누라가 지 어미를 함부로 여기고 있는 거 알았으면 그걸 말리고 혼내지는 못할 망정 같이 합심을 해서 어미 뒤통수를 쳐. 오늘 이후로 우리는 남이다. 아무리 잘난 의사 아들이라도 대먹지 못한 놈은 내 자식으로 생각하기도 싫어. 시어머니는 급기야 도련님에게 연을 끊자고 말씀하셨고 도련님과 동서는 어머니께 싹싹 빌면서 사죄를 했어요. 근데 동서, 나한테는 사과 안 하냐? 내가 너 때문에 매년 명절 혼자 보내면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어머님한테만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아? 나한테도 사과해. 저 역시 그 옆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댔고 동서는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죠. 그렇게 그날 동서 교수 임용 축하 파티는 엉망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이혼한다고 난리를 쳤고요. 얼른 여기 도장 찍으라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여보 왜 그래?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둘째네 부부 때문에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당신도 문제야 문제. 내가 그동안 동서 없어서 맨날 혼자 집안일하는 거 봤으면서 한 번을 도와주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도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 매일같이 이혼 때문에 큰 소리가 나니 시어머니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달래주셨어요. 얘 첫째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그런 막대 먹은 년인지 모르고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표현을 못해 그렇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 여보,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당신한테 무심했지? 엄마도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제 화 풀면 안 될까? 앞으로 어머니나 재수씨가 당신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옆에서 큰 소리 쳐줄게. 됐어. 사과로는 안 되겠어.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30년을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이번에 용서하고 넘어가면 죽을 때까지 이 짓을 평생 해야 되잖아.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이혼해. 애들도 다 컸고 우리 이혼해도 상관없잖아. 요즘 황혼이혼이다 졸혼이다 하면서 나이 먹어서 이혼하는 사람들 많더라. 이제는 이혼하는 거 흠도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서로 편하게 좀 살자. 나도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간 저에게 잘해주지 못한 걸 사과하면서 화난 저를 달래려 했지만 제 분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계속해서 제가 이혼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자 남편이 저에게 뜻밖의 선물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여보, 내가 사죄의 의미로 우리 가게 당신 명의로 바꿔줄게. 당신이 그 가게 가져. 사장해. 대신 나랑 이혼한다는 말은 취소해줘. 나 가게 당신한테 주면 진짜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이제 나한텐 진짜 당신밖에 없는 거야. 뭐? 가게를 우리 해물찜 가게 명의를 나로 바꿔준다고? 가게 줄게. 내가 가게 얼마나 아끼는지 당신 알지.
근데 그 가게보다 나한텐 당신이 더 소중해. 근데 말로는 당신은 몸이 될 것 같으니까 명의를 당신 앞으로 바꿔줄게. 그럼 나 믿어줄 수 있겠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평생을 애지중지하는 가게를 저한테 넘겨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솔깃하더라고요. 가게 명의를 바꾸는 거면 제가 화를 풀고 이 상황을 덮기에 충분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결정 별로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랑 상의한 거야? 엄마도 당연히 내 말에 동의하시지. 그렇죠 엄마? 이 사람 없으면 가게 운영은커녕 제 앞가림도 못해요. 아시잖아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럼 솔직히 첫째가 아니었으면 지금 시장에서 생선가게 하며 지냈을 거야. 돈 좀 모였을 때 얘가 음식점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잖아. 그리고 해물찜 레시피도 몇 날 며칠을 연구해서 개발한 것도 첫째고 명의만 네 명이었지. 솔직히 실제 사장은 첫째는 마찬가지지. 저는 남편과 시어머님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바로 가게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대로 저는 시댁에서 입지가 쑥 올랐죠. 도련님도 동서와 그때 일 이후로 집에 가서도 크게 싸워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정신을 차렸는지 그 다음 명절부터는 전날에 일찍 와서 제사 음식을 손수 다 차리고 있어요. 교수 며느리가 웬일이야? 바쁠 텐데 요리를 하려고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다 오고. 어머니, 며느리가 당연히 시댁 명절에 일찍 와서 요리해야죠. 어머님도 참. 엄마, 이 사람 이제 시댁에 잘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했으니까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 이제 교수님 아니에요. 논문을 잘못 써서 취소당했어요. 근데 사람 앞일 모른다고 동서가 교수로 임명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잘리고 말았어요. 서방님도 대단하신 게 동서가 교수 타이틀 사라지자마자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국이 짜다, 밥에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했다, 전 모양이 이상하다 구박을 해도 그냥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이제야 뒤늦은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시키고 계세요. 저에게 가게 뺏긴 한풀이를 동서에게 몰아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 주말에 동서가 온다고 미리 연락을 했더니 시댁에 꼬막 한 보따리를 주문해 놓으셨어요. 그날은 종일 꼬막 손질을 시켜야겠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후에 조금은 기분이 풀렸어요. 동서가 당하는 모습도 꼴보기 좋더라고요. 또 남편이 매일같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잠만 잤는데 요즘은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도 해주고 저한테 잘해주고 있거든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동서와 상황이 뒤바뀐 요즘 너무 편하게 잘 지냅니다. 그때 사진 뿌리길 잘한 것 같아요.